제일 먼저 1번 민족 말살 통치의 실시. 1930년대와 4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칭이 민족 말살 통치야. 말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말살, 싸그리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 일본의 통치를 부르던 명칭 중에 하나가 민족 분열 통치였잖아요. 그 민족 분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 민족을 편을 가르겠다, 분열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사이에 편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겠다. 이게 민족 분열 통치의 목적이라면 민족 말살 통치는 더 잔인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겠다.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 흡수시키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세뇌시켜가지고 우리는 천황폐하, 그들이 말하는 왕 천황폐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일본의 백성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1번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쪽 상황만 정신없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그 역사 2의 6단원 가면요. 세계사 배울 때 2차 세계대전 배우시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대공황이라는 게 뭔지, 언제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대공황이라는 말의 뜻은 큰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경제 분야의 큰 혼란, 이걸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세계사 하는 것도 아닌데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혼란이 그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 경제 혼란과 경제 위기가 퍼지면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진 상황. 이걸 대공황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까지 미치면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당시에 이 경제가 어려워진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나라마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나라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써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식민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식민지 부자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 식민지를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또 자기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지. 근데 일본은 좀 상황이 달랐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뭐 식민지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사악한 나라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경제가 위기야. 그럼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우리나라는 지금 돈도 많이 없고 식민지도 많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를 식민지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해 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느냐? 중국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들을 일으키냐면 1931년에는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 많이 하던 땅 있죠. 만주 어딘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많이 얘기했죠? 1931년에 만주를 공격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는 얘네들이 간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공격해요. 중국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야.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점점 전쟁 미치광이로 변해가는 상황이 이제 30년대 상황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난 가장 기본적으로 싸울 군인이 필요할 것이고 군인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기 만들고 총알 만들어야 되니까 돈 필요할 것이고 전쟁 군인들한테 보급할 군복 필요하죠. 걔네들 먹일 식량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국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한국인들을 전쟁에다가 효율적으로 요거부터 쓰자. 한국인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왜냐면 일본 전쟁인데 우리는 일본 백성이 아닌데 왜 우리가 전쟁에 동원돼야 돼?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한국인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침략 전쟁에 이 한국인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일본이 실시를 했던 거예요. 진짜 치졸하고 진짜 졸렬하고 진짜 사악하고 진짜 얍삽한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과연 일본은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가?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지. 1930, 40년대 일본의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는 걸 펴는데 여기서 말하는 황국은 일본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천황폐하의 국가. 그러니까 자기들 일본을 얘기하는 거야. 신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백성은 백성인데 반항하지 않는 말 잘 듣는 백성. 즉 우리 민족을 일본의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무슨 짓을 하냐면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황국 신민서사라고 하는 글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황국 신민서사를 계속해서 암송, 우리 한국의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암송을 하도록 계속 강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황국 신민서사 외우는지 못 외웠는지부터 검사를 하는 거야. 못 외우면 맞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거기에 황국신민서사 일부, 아동용의 내용의 일부를 거기다 실어놨는데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고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계속 외우게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역사적으로 전쟁 영웅들, 그들이 말하는 전쟁 영웅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쓴 위패를 모셔놓는 사당 같은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절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절을 왜 해야 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궁성요배도 강요합니다. 궁성은 일본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말하는 거고 요배라고 하는 건 절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방향상으로 따졌을 때 바다 건너 일본의 궁이 만약에 이쪽 방향이야. 그럼 이쪽 방향을 향해 가지고 천황폐하에게 절을 한다는 식으로 계속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진짜 얍삽하고 진짜 화나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한 게 무엇이냐? 내선일체. 내선일체의 말의 뜻은 뭐냐? 내국, 일본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 안에 있는 핵심 국가라는 거지. 일본과 선,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 니네들하고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랑 똑같이 일본말 써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하죠. 예를 들어서 윤미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윤이라는 성도 못 쓰게 하고 미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끼꼬 이런 식으로 뭐 또 일본 이름 뭐가 있어? 선생님 일본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일본식 성명을 쓰도록. 이거를 창씨개명이라고도 한다 얘들아. 그렇게 배운 학교도 있을 거야. 같은 말이야. 일본식 성명을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네는 우리 일본이랑 같은 백성 같은 나라니까 니네 말 따로 쓰지 마. 니네 나라 역사교육 받지 마 해서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요. 우리말 쓰면 안 돼. 우리 역사 교육도 따로 하는 거 안 돼. 이런 거 전부 다 금지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그냥 형식상으로 유지되게 했는데 나중에 한 1940년 가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도 다 폐간시켜 버려요.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일어났다. 여기가 일본의 30년대, 40년대 통치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